슉 2차 함수. 일단 너희가 아는 얘기부터 좀 할 거야. 앞부분에 조금 아는 얘기들이 좀 나올 건데, y는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이렇게 생긴 거. a는 빵이 아니다. 이렇게 생겨먹은 함수를 우리가 2차 함수라고 부르죠. 그쵸? 이 2차 함수의 성질은 뭐 이제 그 a가 뭐 양수일 때 아래로 볼록 이 정도까지는 안 해도 되죠. 그쵸? 그럼 모든 2차 함수는 a가 아래로 볼록이든 위로 볼록이든 요 대칭 축을 갖고 있지. 그치? 이 축의 이 식을 그래서 축의 방정식이라고 불러. 얘를 축의 방정식이라고 불러. 왜? 얘도 선이니까, 직선이니까 식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요놈 식의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여야 돼. 요 꼭지점의 x좌표에 들어가는 숫자와 똑같죠. 얘는 내가 꼭지점의 y좌표까지 외우라고는 안 하는데 꼭지점의 x좌표 정도는 항상 외우고 있어야 돼. 알았지? 그래서 모든 2차 함수는 a가 양수냐 음수냐 여부와 관계없이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를 기준으로 대칭이야. 알았지? 오케이? 그래서 뭐 요 녀석을 편의상 뭐 p라고 이렇게 잡으면 요 2차 함수가 y는 a의 x-p의 제곱 뭐 플러스 q 이제 요렇게 갔죠. 그쵸? 요렇게 가지면 꼭지점의 좌표를 p, q라고 하고, 그렇죠? a가 양수일 때는 아래로 볼록이기 때문에 최소값을 갖고요. 그렇죠? 최소값 q를 갖고요. a가 음수일 때는 위로 볼록일 때는 위로 볼록 최대값 뭐 q를 갖는다. 뭐 요런 개념들은 다 알고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요런 표현이 등장할 거예요. 요런 표현. f 2a 빼기 x랑 f x가 똑같다. 요런 표현 또는 f a 플러스 x f a 빼기 x 요런 표현들을 문제를 풀다가 만나게 될 거예요. 요런 표현들이 만났을 때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를 뭐 잠깐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 왜 얘가 의미하는 게 뭔지를 여기서 얘기하냐면,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x는 뭐에 대하여 대칭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볼게. 봐봐. a라는 지점과 x라는 지점이 있고요. 4 빼기 x라는 지점이 있습니다. x축 선상에. 질문 두 녀석의 중점은 얼마니?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죠. 더해서 2로 나누면 되니까. 그치? 그럼 fx라는 거는 x를 함수에다 집어넣은 그 함수 그래프 위의 점이야. 그치? f 4 빼기 x도 4 빼기 x라는 지점을 함수에다 집어넣은 값이지. 그치? 근데 예를 들어 그럼 fx랑 그럼 이제 얘네 둘이 이렇게 똑같다 이렇게 써져 있다는 말은 함수값이 똑같아요. 그치? 높이가 똑같다. 근데 내가 그냥 이미 x로 놨기 때문에, 즉 2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지점의 함수값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이런 얘기겠지. 그 말이 뭐겠어? 뭐 2에 대하여 이렇게 좌우 대칭을 그리고 있다. 이런 의미겠지. 이해됐니? 즉 요 식이 x는 2에 대해 대칭입니다. 즉 얘네들의 평균이 얼마야? 2a 빼기 x랑 x의 평균이 얼마야? a잖아. 평균이 a잖아. 더해서 2로 나누면. 얘도 똑같은 식이야. 얘네들의 평균이 얼마야? a잖아. 지금 그치? 더해서 2로 나누면, 즉 두 괄호 안에 있는 값을 더해서 평균이 a가 나오는 상황에 함수값이 똑같다가 의미하는 게 둘 다 똑같은 식이야. 그러니까 함수 fx는 x는 2에 대하여 대칭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조금 더 나아가서 그럼 봐봐. 이렇게 써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f x랑 f 마이너스 x에 대하여 대칭. 봐봐. 그럼 이렇게 써져 있으면 얘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어? f 0 플러스 x f 0 빼기 x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럼 얘는 뭐에 대하여 대칭이야? x는 0에 대하여 대칭이야. 그치? x는 0에 대하여 대칭인 함수. 요 함수가 x는 0에 대하여 대칭이고요. x는 0을 우리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알아? 그냥 x는 0은 y축이야. 그치? x는 0은 y축이야. 자,
자, 그래서 y축에 대해 대칭인 함수를 뭐라고 부르냐? 우함수라고 부릅니다. 이름도 있어요. 얼마나 유명한 녀석입니다. 오케이? 우함수라는 녀석은 y축 대칭 함수를 우함수라고 불러요. 요거는 따로 여기서 좀 배우고 넘어가야 돼. 왜? 모든 2차 함수는 전부 다 우함수는 아니고 어쨌든 대칭 축을 갖고 있으니까 모든 2차 함수가 요딴 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알았죠? 오케이? 이해됐죠?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해. 물론 이런 개념도 있어. 이거는 자, 얘는 부록이야. 몰라도 상관없어.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왜? 선대칭 얘기를 했으면 점대칭 얘기도 좀 해야겠지. 그치? 자, 봐봐. 어떤 함수가 어떤 점을 기준으로 대칭이야. 그게 무슨 말이냐? 함수가 이런 식으로 생겨가지고 대칭 점이 있는 거지. 한 점을 잡아서 대칭시켜도 여전히 다시 함수 위에 점인 상황이야. 어디를 잡아도 그게 성립해. 그럼 요 함수는 요 점에 대하여 대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 이해돼? 쉬운 예로 들면 직선도 마찬가지. 원점을 지나는 직선, y는 mx 이런 직선도 원점을 지나지. 그치? 봐봐. 이 함수 위에 한 점을 잡아서 같은 거리만큼 가도 여전히 함수 위에 있잖아. 얘도 이 점 기준 대칭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원점 기준. 오케이? 점대칭 함수는 얘는 2차 함수는 점대칭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선 이것까진 몰라도 문제 푸는데 상관이 없으나 얘랑 같이 세트로 그냥 기억을 해둡시다. 봐봐. 얘는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돼? 내가 요 점의 좌표를 a, b라고 해볼게. 알았지? 그럼 a에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두 지점을 하나를 a 플러스 x라고 놓으면 하나는 a 마이너스 x라고 놔야겠지. 뭐 이쪽을 플러스 이쪽 마이너스 x라고 놓을까? 이게 상관이 없는 게 x가 음수일 수도 있잖아. 그치? 어쨌든 이렇게 놨을 때 요 점의 y좌표가 fa 플러스 x고요. 요 점의 y좌표가 fa 빼기 x지. 그치? 여기서는 얘와 얘의 평균이 b가 나와야 돼. 그치? 이해됐나요? 그럼 따라서 f a 플러스 x 더하기 f a 빼기 x가 b 2로 나눈 게 b다. 2b이다. 이렇게 써져 있는 식이 요 식이 함수 fx가 a, b에 대하여 대칭입니다를 의미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것도 한번 써볼까? 요 식에다가 a, b에 0,0 집어넣으면 식이 어떻게 생겨먹었냐면 f-x가 마이너스 fx랑 똑같다. 이렇게 바꿀 수 있거든. a에도 0, b에도 0 집어넣어서 하나를 이항시킨 거야. 그럼 이렇게 생겼지. 그치? 그럼 얘가 뭐에 대한 대칭이겠어? 0,0에 대하여 대칭이겠지. 그치? 그렇죠? 좀 요 식에 그대로 a, b에 0만 집어넣어서 하나만 이항시킨 겁니다. 그렇죠? a에 0, b에 0 들어갔으니까 0,0에 대하여 대칭인데 0,0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 원점이라고 그러잖아. 그치? 원점에 대해 대칭 함수를 뭐라고 부르냐? 기함수라고. 이 두 녀석은 이름도 있는 녀석이에요. 왜? 졸라 많이 나오는 거거든.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같이 알아두면 굉장히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될 거예요. 블랙라벨에도 한두 개 정도 표현이 있을걸? 쉬운 문제지만 이 표현이 없어. 저희 14번 45페이지에 스텝 2의 14번 보시면 지금 보여? 14번에 두 번째 줄 앞에 f6 빼기 x랑 fx가 똑같다 보여? 이 함수는 대칭축이 x는 3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알았지? 오케이? 그냥 대칭축이 딱 읽으면 대칭축이 x는 3이네 이런 얘기 알았지? 2차 함수라니까. 하나밖에 없네. 빵끝똥꾸가. 그치? 일품에도 하나 있을 거예요. 듬성듬성 보일 겁니다. 아, 여기도 있네. 43페이지 9번에도 있네요. 43페이지 9번의 두 번째 줄도 보면 스텝 1의 9번의 두 번째 줄도 보면 f1 플러스 x랑 f1 빼기 x가 같다라고 써져 있으니까 요 식에 a에 1이 들어간 거니까 x는 1에 미친놈 왜 2라고 써 있어? a라고 써야 합니다. 여기 a라고 써. 진짜 미친 것 같아. 그렇죠? x는 지금 9번 문제는 x는 1에 대하여 대칭이다. 요런 얘기예요. 알았죠? 자 2차 함수 최대 최소는 사실 범위가 주어져 있지 않은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은 2차 함수 아래로 볼록은 최소값만 갖고 위로 볼록은 최대값만 갖고 뭐 이런 건 뭐 초등학교 3학년도 알죠. 그렇죠? 그럼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뭐가 나와?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가 나오는데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의 난이도를 가르는 기준이 있어. 이런 유형의 문제가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의 차이. 이 두 개가 고정돼 있어야 돼. 범위와 축. 둘 다 고정돼 있으면 쉬운 문제. 오케이? 둘 중에 하나라도 움직이면 어려운 문제. 오케이? 2차 함수 최대 최소 중에 둘 중에 하나라도 움직이면 어려운 문제. 그래서 그 어려운 문제가 어디 있냐? 그 어려운 문제가 최대값이 얼마 절마
절마 막 써져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여기 있다. 47페이지에 스텝 2의 24번을 하나 풀어드릴 겁니다. 얘는. 스텝 2의 24번에 관해서 이거를 하나 풀어드릴 거예요. 자, 이런 거를 애들이 너무 못하더라고. 진짜로 너무 못하더라고. 그래서 하나 풀어드리는 겁니다. 이만큼 지우고 아이고 스텝 2 24번 1 이상 얘는 범위가 고정되어 있진 않죠. 그쵸? 대신에 함수가 표준형으로 고치면 이렇게 됩니다. 그치? 즉 꼭지점이 왔다리 갔다리 하죠. 그쵸? 요 녀석의 최대값이 7이 되도록 7이 되는 정수 m의 값을 구하랍니다. 그러면 2차 함수 그래프가 일단 아래로 볼록인 것까지는 알아서 이렇게 생겼는데 문제는 여기가 m이야. 이 문제는 m이 1 왼쪽에 있는지 2 오른쪽에 있는지 1과 2 사이에 있는지 이걸 모르잖아. 그치? 이해됐니? 그래서 잘라보는 거지. 어떻게? 범위 끝이 이렇게 왼쪽 끝에 있을 때 이렇게 왼쪽 끝에 있을 때 즉 그래프를 요만큼을 관찰을 해야 되는 상황. 이게 첫 번째. 지금 뭔 말인지 알겠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라는 얘기야. 지금 알았지? 이렇게. 그 다음 두 번째는 범위의 양쪽 끝이 이렇게 m을 꼭지점을 포함할 때 누가 더 큰지 작은지는 이건 뭔 관찰하는 거야? 최대값 관찰하는 거네. 그치? 그러면은 얘도 좀 조심해야 돼. 얘를 좀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왜? 오른쪽이 더 높냐 왼쪽이 더 높냐에 따라서 최대값이 먼저 달라지지. 그치?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하냐면 이거 지워봐. 잠깐만 지워봐. 자, 이게 오른쪽이 높냐 왼쪽이 높냐를 관찰하는 문제니까 언제가 기준이냐면 딱 여기에 1 여기에 2가 들어오는 상황이면 양쪽 높이가 딱 똑같지. 이해돼? 이해돼?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지금 1, 2는 그대로 있고 그래프가 움직이잖아. 그치? 내가 여기서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움직였다고 해봐. m값이 커져서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그럼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건 마치 1과 2가 왼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 알았지? 그럼 1과 2가 왼쪽으로 움직여서 뭐 이렇게 되어 있을 거야. 그치? 그럼 최대값은 오른쪽 끝이야 왼쪽 끝이야? 왼쪽 끝이야. 지금 이해돼? 이해돼? 근데 여기서 더 많이 가서 범위 양쪽 끝이 이렇게 돼 있어도 어차피 왼쪽 끝인 건 마찬가지잖아. 이해됐니? 최소값을 관찰하는 게 아니라 최대값을 관찰하는 거기 때문에 얘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크게 중요하지 않다. 내가 높이가 같은 순간에서 이렇게 되냐? 이렇게 되냐만 나눠주면 오른쪽 끝이 제일 크냐 왼쪽 끝이 제일 크냐만 관찰하면 되겠지. 그치? 즉 그러면 여기 딱 가운데 1과 2에 낑겨 있는 순간 얘가 2분의 3이잖아. 그치? 첫 번째는 m값이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을 땐 그럼 딱 가운데 걸쳐 있거나 아니면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면 왼쪽 끝이 높아진다 그랬어. 알았지?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이동해야 범위가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거니까. 이해됐니? 이해됐니? 그럼 이때는 최대값이 왼쪽 걸 집어넣은 게 최대값이겠죠. 2분의 3일 땐 왜 썼어? 2분의 3일 땐 어차피 양쪽 높이가 똑같으니까 아무거나 최대값이라고 해도 상관없을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최대값이 F1일 건데 F1은 그럼 저기다 1 집어넣으면 처음 식에다 그냥 1 집어넣을게. 알았지? 처음 식에다 1 집어넣으면 m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는데 걔가 7이 돼야 된대. 그러면 m제곱 마이너스 m 빼기 6이 빵이어서 m값이 3 또는 마이너스인데 우리 문제는 m값은 2분의 3보다 커야 하니까 3만 돼요. 그렇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m값이 이제 2분의 3보다 작을 때, 즉 그래프가 왼쪽으로 그래프가 왼쪽으로 움직이면 범위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니까 오른쪽 위에가 오른쪽에 올라가겠지. 그치? 오른쪽에 올라갈 거니까 그때 최대값은 오른쪽 끝값이 최대값이야. 그치? 이렇게 두 개만 나눠 보시면 됩니다. 2도 물론 처음 주어진 식에다 대입하면 m제곱
마이너스 3m 플러스 4는 7 해서 m제곱 빼기 3m 빼기 3은 0인데 얘를 만족하는 정수는 나오진 않아요. 알았죠? 우리 문제에서는 정수 m값을 구하세요 했으니까 답이 아니고, 만약에 그냥 m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면 근해 공식 써서 m값 찾은 다음에 그 값 여기다 때려 넣어가지고 답 하나 더 찾아줘야 합니다. 알았지? 그러면 답이 보통 2개씩 있거든.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보통은 답이 2개가 나오는데 정수가 아니란 이유로 하나가 걸러지겠죠. 계산 맞게 잘 했죠. 그쵸? 계산만 안 틀렸으면 답일 겁니다. 자, 뭐 이런 식으로 범위가 나눠져, 축이 고정돼 있지 않거나 범위가 고정돼 있지 않은 경우는 케이스를 어디에 뭐가 들어온지 말 그대로 모르잖아. 모르니까 어디에다 넣어야지 극적 이러다 오면 안 되고, 여기 있을 땐 어떨까, 여기 있을 땐 어떨까, 여기 있을 땐 어떨까,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생각을 해 주셔야 합니다. 알았죠? 오케이. 자, 다음은 함수의 그래프에 관련된 얘기를 좀 잠깐 할 거야. 이거는 그냥 뭐 몰라도 상관없는 역시 뭐 그런 얘기인데, 이게 특히나 봐봐. 우리 y는 x제곱, y는 x제곱을 예로 들어볼게요. 이렇게 생겼지, 그치? 1 대입하면 몇 나와? 1 나오고 2 대입하면 몇 나와? 4 나오지, 그치? 이런 성질이 있어. 뭐 이게 그냥 이게 무슨 성질이야? 그냥 1 대입하면 1 나오고 2 대입하면 4 나오죠, 그쵸? 어떤 이차함수가 최고차계수가 1이야. 이렇게 생겼어. 몇 컴마 몇인지 몰라. 아래로 볼록이겠지, 그치? 오케이? 꼭지점 딱 잘라. 또 있잖아. 이 간격이 한 칸이 되게 잘라봐. 그럼 이 꼭지점 y좌표랑 이 y좌표랑 정확하게 딱 한 칸 차이여야 돼. 왜? 얘 평행 이동시키면 y는 x제곱 되게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잖아, 그치? 이해됐니?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하면 위로 한 칸 이동해야 되고, 그럼 일로 2칸 이동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몇 칸이겠어? 4칸 이동한 상황이에요. 이해돼? 얘를 좀 일반화 시켜놓은 게, 최고차계수가 2가 되면요, 그럼 선생 1 대입하면 2 나와야 되고 2 대입하면 8 나와야지, 그치? 그럼 최고차계수가 k면요 1 대입하면 k, 2 대입하면 2k죠, 그죠? 4k죠. 4k, 그치? 즉 일반화를 시켜놓으면 어떤 이차함수가 최고차계수가 k야. 뭐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모르는데 그냥 k가 양수라고 할게. 음수는 어쨌든 비율이 바뀌진 않잖아. 그냥 그래프가 뒤집어져 있을 뿐이지, 그치?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에서 꼭지점 축의 방정식 잡고요, 어딘가 x좌표 하나를 더 잡고, 그때 여기서 y좌표, 그때 여기 y좌표 이렇게 간격을 점선을 이렇게 이쁘게 잡았을 때 요 간격이 딱 k 쓰면 안 되고 알파가 되면 있잖아. 요 세로 간격은 무조건 k 알파 제곱이어야 돼. 알았지? 꼭지점에서부터. 이해됐니? 이해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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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그쵸? 되게 당연한 얘기잖아. 되게 당연한 얘기잖아. 그치? 자, 스텝 1에 이거 갖고 풀면 이렇게 그런 문제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자, 어딨니? 스텝 1에 9번 문제입니다. 스텝 1 9번 문제.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쓰요. 진짜 많이 쓰요. 특히 그래프가 주어져 있는 이차 함수 뭐 식을 구하거나 이럴 때 굉장히 많이 쓰임. 진짜 알고 있으면 진짜 짱짱 도움 돼요. 알았죠? 자, 봅시다. 9번. 스텝 1의 9번이에요. 지금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f1 플러스 x랑 f1 빼기 x가 똑같다라는 말은 요 녀석이 축의 방정식이 x는 1이다 이런 얘기지, 그치? 근데 우리 문제가 세 녀석의 대소관계를 구하려잖아. 봐봐. 그럼 문제 fx가 최고차계수 1이라고 써져 있으니까 아래로 볼록이지, 그치? 아래로 볼록이고요. 딱 여기가 1이야 지금, 그치? 근데 2는 여기서 한 칸 오른쪽으로 갔지, 그치? 여기가 2죠. 그 다음 마이너스 1은 여기서 2칸 왼쪽으로 갔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봐봐. 여기가 F1이고요. 여기가 F2예요. 그쵸? 이해됐니? 그럼 이 둘 사이의 간격은 그리고 1인 걸 알 수 있어. 그치? 그리고 여기가 왜 그러는 거야? F-1인데 그럼 있잖아, 여기서 여기까지 간격은 4칸 차이인 것도 압니다. 왜? 여기서 여기까지가 2칸 차이니까요. 그쵸? 이렇게 해서 누가 제일 크고 F-1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F2가 크고 F1이 크다, 뭐 이 정도
생각할 수 있겠지. 이해됐니? 이해됐니? 자, 그 다음 뭐 또 있냐면 봐봐. 이런 문제도 있어. 자, 일정한 간격으로 점이 9개가 찍혀 있어요. 이 일정한 간격으로 점이 9개가 찍혀 있을 때 저 9개 점 중에 3점을 지나는 2차 함수 그래프를 구하세요가 문제입니다. 2차 함수는 총 몇 가지 종류가 나오니? 가 문제야. 9개 점 중에 3개의 점을 지나는 일정한 간격, 다 일정해. 요 가로 간격, 세로 간격이 다 일정할 때 이 9개의 점 중에 3개 이상의 점을 동시에 지나는 2차 함수는 총 몇 개가 있니? 자, 우리가 일단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좌우 대칭이니까 이런 것들은 쉽게 찾을 수 있어, 그치? 얘도 이제 이런 것도 찾을 수 있고, 그치? 이런 것도 찾을 수 있겠지, 이 참수가. 좌우 대칭이니까 폭을 줄이면 이런 거 3개는 얼마든지 있겠지. 여기까지는 다 찾는데, 근데 이건 못 찾더라고. 여기서 그래프 어떻게 그리지? 그래프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모르겠네. 아씨, 페러스. 슈 이렇게 여기랑 여기랑 여기 이렇게 3점 지나는 것도 있고요. 그러면 또 뭐 이렇게 3점 지나는 것도 있습니다. 아래로 볼록인 것만 하나, 둘, 셋, 넷, 5개 찾았죠 지금. 오케이? 뒤집으면 위로 볼록인 것도 총 5개 있을 거야, 알았지? 총 10개의 그래프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알았죠? 좀 잘 봐두세요. 이거 내가 그림을 못 그려서 그런데 어디다 좀 이쁘게 잘 한번 그려봐봐, 알았지? 잘 그려보면 이렇게 9개가 있어요. 왜냐면 이걸 어디다 언젠가 써먹을 날이 옵니다, 알았죠? 자, 써먹을 날이 와요. 다음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들은 내가 다 해줬잖아. 지난 시간에 그 방정식의 실근 내가 막 이런 거 했었지. 막 2차 함수 써놓고 여기다 뭐 찾으라고 물어보면 네가 y에 0 넣을 거야. 막 이런 거 했었지, 그치? 지난 시간에 있었죠, 그쵸?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 무슨 얘기냐면 fx는 0의 실근. 그래가지고 이런 것도 있었지. fx는 gx의 실근 해가지고 이거 해줬잖아. 그치? 기억나요, 현아? 혹시? 지난 시간에 안 왔어? 수업 시간에? 아, 여기 안 봤어? 일단 지난 시간에 동영상을 좀 다 봐야 돼. 거기에 좀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대. 간략하게 다시 설명을 해주면, 자, 요 방정식의 실근은 그러면 지난 시간 안 왔구나, 아파서. y는 fx 그래프의 x절편. 왜 요 함수 x절편 찾으라고 하면 y에 빵 늘 거잖아, 너도. 그치? 그래 안 그래? 현이 이해돼? 대답 좀 해줄래? 그러니까 너 이 함수 x절편 찾아보세요 하면 y에 빵을 넣을 거기 때문에 빵 넣어서 방정식을 풀 거야. 즉, 저 방정식의 실근은 저 함수의 x절편과 똑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했고요. 그렇죠? 그럼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구하세요라고 하면 내가 요 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그래프 x절편의 개수를 찾으면 실근이 몇 개인지 판단할 수 있겠지. 그치? 요런 개념 첫 번째랑 요 녀석도 이제 뭐냐면 요 녀석도 y는 fx와 y는 gx의 그래프 얘네 둘의 교점에 x좌표가 이 방정식의 실근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쵸? 내가 얘네들 교점 x좌표 찾아봐라 하면 fx, gx 갖다 놓고 이거 풀 거야, 그치? 내가 뭐라고 딱히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놓고 풀겠지, 그치? 그래서 이 개념 가지고 뭐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하고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는 y에 빵 넣어가지고 x절편이 몇 개인지를 가지고 판단을 하면 되겠죠, 그쵸? 그 다음 2차 함수랑 직선의 위치 관계도 2차 함수랑 직선식 갖다가 놓고 판별식 보면 이게 2차 함수랑 직선이 만나는 점이 몇 개인지 찾을 수 있겠지, 그치? 이 얘기도 간략하게 좀 써줄게. 봐봐.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A가 0이 아닐 때 그럼 요 녀석의 판별식이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하면 짝수 공식 역시 성립하지만 따로 쓰지 않겠습니다. 판별식이 0보다 크면 그래프가 X축과 두 번 만나겠지, 그치? X절편이 실근이 두 개 있다니까, 그치? 판별식이 0이 되는 상황은 그래프가 X축하고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상황일 거고요. 판별식 0보다 작아지는 상황은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하고 만나지 않는 상황일 겁니다.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여부와 상관없는 거야. 판별식은 아래로 볼록이든 위로 볼록이든 관계없이 그냥 X축하고 만나는 점이 몇 개인지만 결정하는 녀석이야, 알았지?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은 A의 부호가 양수냐 음수냐가 결정할 문제죠, 그쵸? 자, 이런 개념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2차 함수 하나 있고요. 2차 함수. A는 빵이 아니고요. 직선이 있을 때 얘네 둘 갖다 이렇게 놓으면 갖다 놓고 정리를 하면 요식 좀 잘 기억해놔. 문제에 딱 쟤랑 똑같은 식들이 등장할 거야. 이걸 등장하면 뭘 해야 돼? mx-n을 이항시켜서 이렇게 두 개로 보라는 얘기, 알았지? 얘랑 똑같은 모양이 나올 건데 그럼 요 녀석의 판별식이 무언가 있겠지. 복잡하니까 안 쓸게, 알았지? 그럼 역시나 요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말은 2차 함수가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모르겠는데 직선도 역시 기울기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겠으나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건 어쨌든 교점이 두 개가 생긴다. 이것만 의미합니다. 알았죠? 아래로 볼록이냐 직선이 기울기가 양수냐 음수냐랑 전혀 관련 없고요. 판별식이 0이다 라는 거는 요 접한다를 의미하고요.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건 2차 함수 그래프가 직선하고 만나지 않습니다. 요걸 의미합니다. 알았지? 기울기의 여부와 관계없이. 오케이?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그 중에 요 판별식이 0이다를 이용해서 무슨 개념이 또 있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요런 것들이 나옵니다. 자, 접선의 방정식. 그러니까 2차 함수에 접하는 직선을 구하세요. 뭔 말이야? 어려운 얘기 아니야. 자, 여기 할 얘기 좀 많은데 어렵진 않아. 봐봐. 편의상 우리 예를 들어볼게. 예를. y는 그냥 x제곱 하나 있어요. 요 위의 점 2,4 정도 잡아보죠. 이렇게. 그냥 2차 함수가 하나 이렇게 있고 2,4가 여기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치? 그럼 이 점에서 이 점을 지나는 2차 함수의 접선이 예를 들어 이렇게 있겠지, 그치? 딱 접하고 있는 상황, 그치? 요 녀석 구하세요. 자, 이런 문제들 나올 수 있겠지, 그치? 두 가지의 풀이 방법을 보여드릴 겁니다. 첫 번째, 이거는 사실 그 계산을 좀 줄이려면 저 뒤에 있는 직선의 방정식 개념을 좀 써야 돼. 왜? 요령 기울기 모르니까 기울기를 m이라고 놓으면 y는 기울기 x 빼기 x좌표 플러스 y좌표, 이런 직선식을 저 뒤에 직선의 방정식에서 배워요. 그쵸? 모르는 친구들 지금이라도 받아들이면 돼. 알았지? 직선 공식이 이거야. 기울기가 m이고 a, b를 지나는 직선, 이렇게 식을 세우거든. 모르는 친구 지금이라도 외우세요. 알았죠? 자, 이렇게 놓고 그럼 이 직선이 얘잖아, 그치? 나는 m 값만 찾으면 되잖아, 그치? 뭐 할 거야? 접하니까 뭐 할 거야? 판별식이 빵이다 쓸 거야. 그러면 이제 x 제곱하고 얘랑 갖다 놓고 해서 판별식이 0이 되는 x값 찾을 거야. 빨리. 자, 여기서부터만 답만 좀 구해봐. 누가 필기하고요. 답 좀 구해봐봐. 어? 4? 그럼 답이 최종 답이 y는 4x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나요? 마이너스 8 플러스 4니까, 그치? 최종 답이죠? 자, 왜 그러냐면 공식이 또 있거든요. 공식을 써서 푼 답이 얘가 나오는지도 확인해 줘야겠지, 그치? 그래서 이제 써보라고 한 겁니다. 자, 공식이 뭐냐면 봐봐. 일단 용어 설명. 우리 봐봐.
이 선을 접하는 직선을 좀 줄여서 뭐라고 불러? 중학교 때도 배운 영어 접선이라고 부르지, 그치? 그럼 그 접선이 그 곡선 그래프랑 만나는 이 점을 뭐라고 불러? 접점이라고 부르지, 그치? 자, 접점의 좌표가 알파, 베타일 때 공식입니다. 여기서부터 써주는 게 공식이에요. 여기서부터 써주는 게 어디까지 쓸 건지 모르겠지만 공식입니다. 자, 그 공식은 뭐냐? x제곱 자리는 알파 곱하기 x로 바꾸시면 됩니다. 이유는 물어보지 마세요. 얘를 증명하려면 미분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알았죠? 물어보지 마세요. 알았지? 원래 고1한테 고1이 배우는 게 아니야. 알았지? y제곱은 안 나오니까 신경 안 써도 되겠죠. 그쵸? 그럼 x1창은 어떻게 하냐? 만약에 나오게 되면 2분의 알파 플러스 x로 바꾸시고요. y는 어떻게 하냐? 2분의 베타 플러스 y로 바꾸시면 되고요. 상수는 어떻게? 그대로 두세요.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면 봐봐. 요 값이 알파고 지금 우리 문제에선 요 값이 베타지, 그치? 그래 안 그래? 요 값이 알파고 요 값이 베타죠? 그럼 잡아. 답이 뭐냐면 y니까 y 자리를 뭘로 바꾸는 거냐? 2분의 4 플러스 y로 바꾸는 거예요. 오케이? 2분의 베타는 4고요. 플러스 y. 그리고 x제곱 자리는 x제곱은 알파 x인데 2x로 바꾸는 거야. 2x. 이렇게 y는 정리하면 이거 나와요. 그렇잖아. 2 곱해서 이렇게 싹 나오죠, 그쵸? 이해됐니? 식을 좀 복잡하게 써도 똑같습니다. 위의 점 x좌표 1로 잡아볼까? 1로 잡으면 몇 나와? 2 나와? 1,2 1,2에서 접선 한번 구해볼게. 알았지? 접선 구하려면 봐봐. 2분의 y 자리에 2 플러스 y 이렇게 x는 알파 x인데 알파가 1이니까 1 곱하기 x 빼기 2 곱하기 또 봐봐. 여기 x 자리에 2분의 1 플러스 x 더하기 3 상수 그대로. 이거 y는 정리하면 답 나온다고. 알았지? 요대로 그냥 공식을 적용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린 겁니다. 공식을 적용시키는 방법. 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은 아니니까 서술형은 무조건 이렇게 풀어야겠지. 만약에 나오면. 근데 있잖아, 요딴 거 서술형에 나오지 않아. 너무 쉽지 않았지. 접하는 아니면 서술형을 썼다고 해. 이렇게 빨리 답 찾아. 서술형을 쓴 것처럼 판별식 쓰면 m값이 얼마 나와요. 얘 풀면 기울기가 얼마인지 바로 찾을 수 있잖아. 정리하면. 그렇죠? 아까 정리하면 기울기 4인계 직선 결과물이 나오니까 기울기가 얼마인지 알 수 있잖아. 그래서 판별식 써서 마치 찾은 것처럼 이렇게 위장하면 되나 진짜. 나쁜 선생이죠. 이게 접점일 때 공식입니다. 저 공식 잘 외워두세요. 저 공식을 언제까지 쓰냐면 니네가 수능 끝날 때까지 씁니다. 특히 이과 갈 친구들은 무조건 외워두세요. 어디서 또 나오냐면 여기 미적분이 아니라 기하 벡터 말고 우리 개정교육과정 기하에 저 공식이 또 등장하고요. 언제 또 등장하냐면 1학기 기말고사 시험범위 원해방정식에 또 등장합니다. 이 공식이. 왜냐하면 사실 솔직히 말하면 2차식으로 이루어진 모든 녀석에 다 적용되는 공식이에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막 이렇게 생겼잖아. 그렇지? y제곱도 나오면 y 베타 y 이렇게 바꿔주면 돼. 알았지? 원에도 적용 가능하고요. 저 기하 배우면 포물선 나오는데 포물선에도 적용 가능하고 쌍곡선 막 타원 이런 거 나오는데 모든 2차 곡선이라는 녀석에 다 적용되는 공식입니다. 잠깐 딴 길로 셀게요. 자, 두 번째는 되게 신기한 거예요. 얘도 역시 교육과정에 없습니다. 얘도 교육과정에 없어요. 뭐냐면 봐봐. 이런 게 있을 거야. 2차 함수가 하나 있고요. 2차 함수가 하나 있어요. 그림 진짜 거저지거든요. 2차 함수가 하나 있고요. 곡선 아래로 볼록이면 걔 아래쪽에, 위로 볼록이면 걔 위쪽에 어딘가에 곡선 위에 있지 않은 한 점이 있습니다. 이 점을 내가 알파, 베타라고 해볼게요. 오케이? 그러면 이 두 점을 지나는, 이 점을 지나면서 2차 함수에 접하는 접선을 그려보면 이런 접선 하나, 접선이 이렇게 보통 이렇게 두 개씩 있을 거거든. 접점이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알았지? 그럼 두 점을 동시에 지나는
요런 직선 있지. 요 직선을 뭐라고 부르냐? 사실 이름 알려줘요. 저 직선을 어떻게 구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알았죠? 자, 공식을 적용하시면 되는데 개 신기한 게 있잖아. 공식이 얘랑 똑같습니다. 뭔 말이냐고? 자, 요 함수 그냥 편의상 y는 x제곱이라고 하고 요 점을 뭐라고 놔볼까? 0, 뭐 마이너스 1, 뭐 마이너스 2 정도 넣으면 함수 얘보다 아래에 있는 점이고 확실하죠, 그쵸? 그럼 요 녀석의 답이 얘를 알파, 베타로 놓고 이 공식을 그대로 적용해준다. 이거 2분의 그래서 y는 정리하면은 답입니다. 사실 너희는 내가 이렇게만 써주면 이게 답인지 아닌지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그치? 자, 이걸 모르면 그럼 도대체 어떻게 찾아야 하냐? 과정이 개 길어요. 알았죠? 보세요. 자, 이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자, 이 공식을 몰랐을 때는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를 알려드릴게. 자, 일단 어쨌든 둘 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를 지나는 직선이니까 이렇게 놓고 시작을 해야겠지, 그치? 얘랑 접해야겠죠, 그쵸? 두 개 놓지 않아. 왜? 판별식 쓰면 얘는 m값이 두 개가 나와요, 알았죠? 그러면 y는 x제곱은 두 개 교점 찾으려고 mx 플러스 m 마이너스 2에서 x제곱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m 플러스 2는 빵 해서 요 녀석 판별식 쓰면 아이고 b제곱 마이너스 4ac 근데 인수분해가 이쁘게 안 된다. 인수분해가 이쁘게 돼야 그나마 좀 계산이 편한데 어쨌든 그냥 그럼 요 방정식의 두 근을 그냥 m1, m2라고 해봅시다. 알았지? 그러면 m1, m2를 각각 집어넣은 게 요 각각 한 녀석씩인 거야. 알았지? 요 녀석이 뭐 m1에 x 플러스 1 빼기 2 이렇게 놓고 요 녀석을 y는 m2에 x 플러스 1 빼기 2 힘들어. 이렇게 놓고 접점을 찾아야 될 거 아니냐, 그치? 접점을 찾으려면 그럼 얘랑 연립을 해야겠지, 그치? 걔 여기서부터 계산 안 할게, 알았지? 계산해서 답 나오는 거 보여주고 싶은데 너무 하기 싫다. 산수도 틀렸네. 어디? 안 틀렸네요. 미안해. 자, 둘이 연립하면 요 교점 찾을 수 있지. 그니까 마찬가지로 요 직선이랑 요 이차함수 연립하면 요 교점 찾을 수 있지. 중학교 때 배워서 이 두 교점 알고 있으면 직선식 세울 수 있어. 그치? 식 세우면 이렇게 나와요. 오케이? 자, 얘가 봐봐. 요 공식 있지. 이 공식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를 좀 잘못된 정의이긴 한데 극선이라고 부를게요. 극선이라고 불러. 뭘? 잘 들어봐. 2차 함수 밖에 한 점에서 2차 함수의 그은 두 접선에 접점이 각각 있지, 그치? 그 두 접점을 지나는 직선을 극선이라고 불러. 알았지? 오케이? 이해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극선 공식이 이 접점이 주어져 있을 때 접선 찾는 공식하고 똑같아. 왜 똑같은지는 몰라도 되고, 그럼 어떻게 공식은 똑같이 적용하되, 그니까 2차 함수 위에 점을 집어넣으면 2차 함수 위에 접점을 집어넣으면 접선이 나오는 거고, 그치? 2차 함수 밖에 점을 집어넣으면 극선이 나오는 거야. 알았지? 요렇게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 알았죠? 요 공식이 그래서 요 공식 옆에다가 접점이라고 하지 말고요. 알파, 베타일 때 요거를 적용시키면 만약에 알파, 베타가 접점이야. 그럼 접선이 나오는 거고, 알파, 베타가 접점이 아니야. 곡선 밖의 점이야. 그러면 뭐가 나온다? 극선이 나온다. 극선은 뭐다? 말이 너무 기니까 용어로만 알려놔. 접점에서 한 점을 지나면서 접하는 두 접선의 접점을 지나는 직선. 오케이? 이게
극선이에요. 알았죠? 요걸 극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역시나 이게 교육과정 밖의 얘기이기 때문에 이 공식도 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안 들어가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세상 누구도 증명하라고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얘를 구하는 문제가 실제로 종종 등장을 해요. 그러면 내가 아까 말한 대로 식이 그때는 좀 이쁘게 떨어지게 주겠지. 대신에 찾아서 교점 찾고 열심히 막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하시면 돼요. 아이고. 말 나온 김에 자 다음 성질은 그러면 좀 지울게. 여기 좀 이걸 극선이라고 하는데 요 교점에 x좌표가 있을 거지. 요 교점에 그림 되게 이상하다. x1 요 교점의 x좌표를 x2라고 하면 언제나 성립하는 성질이 역시 하나가 있어요. x1과 x2의 합은 있잖아. 언제나 두 점의 중점이 무조건 저 알파가 돼 있어요. 알파가 어디에 있든. 뭔 말이냐면 알파를 함수 어디로 잡든 여기서 접점 두 개 딱 그으면 그 두 접점의 x좌표의 중점이 무조건 알파가 된다 이거야. 언제나 성립합니다. 그림이 좀 이상해서 그래. 1대 1이야. 1대 1이야. 1대 1 비율이 많이 나와요. 왜냐면 2차 함수라서. 1 더하기 1은 뭐야? 2잖아. 그치? 그냥 많이 나와요. 구라 같죠? 3차 함수에서는 1대 2 이런 비율이 많이 나와요. 왜? 3차 함수니까. 3차 함수니까 아니고 찾아보면 4차 함수에서도 1대 3 아니면 뭐 3차 함수에서도 1대 1대 1 이런 비율들이 많이 나옵니다. 3차 함수는 이런 함수의 성질을 그냥 가지고 있고 이거를 뭐 고등학생한테 증명을 해주긴 너무 어려운 일이야. 모든 제일 빠른 증명 방법은 미분이거든. 미분이기 때문에 증명을 빠르게 할 수 없어요. 자, 다음 또 알아야 될 게 여기 굉장히 많아. 교과서에 안 써져 있는 이런 거 다 교육과정에 없는 얘기니까 막 함부로 쓰면 안 돼. 자, 두 번째는 뭘 하고 싶냐면 2차 함수가 하나 있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2차 함수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 두 점에서 만난대. 나는 뭘 찾고 싶냐면 얘를 찾고 싶어. 얘를 찾고 싶어. 얘를 찾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2차 함수고 하시면 하면 되지. 2차 함수가 뭔 말이냐면 이 함수를 이렇게 놓고요. 이 함수를 마이너스 2x제곱 교점이 생겨야 되는데 이 정도로 놔볼게요. 오케이? 아래로 볼록 두 개도 상관없어. 알았지? 어쨌든 두 점에서 만나는 두 2차 함수면 돼. 알았지? 이렇게 생겼고 하나가 이렇게 생겨서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도 물론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뭐 이런 식으로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이것도 다 똑같지? 자, 그러니까 얘랑 얘를 가지고 연립을 해서 2차 항소거시키면 돼. 뭔 말이야? 위쪽에 2배에서 더하면 2차 항소거 돼야 안 돼? 되죠? 2배에서 더하면 3y는 2배에서 더하면 마이너스 4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3x 플러스 2배에서 더하면 5인가요? 그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분의 5죠. 그렇죠? 얘가 이 직선이란 얘기야. 알았지? 2차 항소거하면 무조건 나옵니다. 역시나 서술형에 쓰긴 부적절합니다. 그럼 서술형에선 얘 찾으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얘랑 둘이 연립방정식을 실제로 해서 이 교점의 x좌표를 교점의 좌표를 직접 구하신 다음에 이 두 점을 지난 직선의 방정식을 만드시면 됩니다. 알았죠? 교육과정에 서술형에 만약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난 직선을 찾으려면 이렇게 문제를 푸셔야 돼. 알았지? 연립을 직접 해서 교점을 찾아야 돼. 얘는. 근데 그냥 2차항을 소거시키면 무조건 그냥 바로바로 나와버립니다. 둘이 교점이 안 생길 때도 2차항 소거하면 뭔가 직선식이 나오긴 하는데 그 직선이 뭐 교점을 지난 직선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뭔 말이야? 2차 함수가 이렇게 안 만날 때도 2차항 소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런다고 얘가 뭐 의미하는 게 뭐 딱히 뭐 엄청나게 있진 않아요. 그때는. 알았지? 그런 건 뭐 몰라도 됩니다. 아, 오늘 그 시험 보려고 그랬는데 시험 택도 없네. 그치? 일단 오늘 지금 알아야 될 게 많죠. 그쵸? 알아둬서 나쁠 거 없어요. 다음은 또 다시 접선으로 다시 돌아와서 아까 접선 얘기 잠깐 하다가 딴 길로 잠깐 샜다 왔죠. 그쵸?
요 공식 관련된 얘기하고 그 직선 2차 함수 직선 얘기 2개 읽고 좀 하고 다시 접선으로 좀 돌아올게요. 자, 요런 문제도 있을 수 있잖아. 봐봐. 뭐 예를 들어 y는 뭐 x제곱 플러스 뭐 2x 플러스 3에 접하는 기울기가 뭐 2인 직선을 구하세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 그치? 요런 식으로 문제도. 그럼 이거 구하라는 건데 기울기를 아니까 요 녀석을 y는 2x 플러스 n이라고 놓으면 되겠다는 거지. 아니 2x 플러스 n이라고 놓으면 되죠. 그 다음 둘이 갖다 놓고 얘는 그냥 판별식 0 하시면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둘이 갖다 놓고 판별식 0 하면 n값 얼마인지 나오겠지. 이해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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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해돼? 뭔 말인지 알겠어? 알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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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별식 0 하면 n값 얼마 나오고 접선식 구할 수 있습니다. 얘가 이제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 그냥 우리 이런 거 생각해요. 바닷물이 이렇게 파도가 치고 있어요. 파도가. 여기 방파제 같은 벽이 하나 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그냥 해안가가 이렇게 있어요. 자, 궁금한 거죠. 이 해안가에서 이 육지의 벽면까지 제일 가까운 지점은 어디겠는가? 물어보면 어떻게 하면 돼? 그럼 얘랑 평행한 선을 이렇게 점점 평행하게 보내보다가 처음 만나는 지점이야. 이렇게 찾으면 되겠지, 그치? 그럼 뭘 물어보냐면, 자, 여기서도 이제 이런 걸 물어본다고. 2차 함수가 있고요. 직선이 하나 이렇게 있어요. 오케이? 그럼 2차 함수 위의 점에서 이 직선까지 제일 가까운 거리가 얼마인가? 이런 걸 물어본다. 가까운 직선까지 거리는 이제 수직거리겠지, 그치? 그럼 제일 가까운 상황은 언제겠어? 얘랑 평행한 접선이 여기에 딱 이렇게 붙어 있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더 제일 가까운 거리겠지, 그치? 이해됐어요? 요게 아이디어다 이거야. 그러면 얘랑 얘 기울기 주어져 있으면 얘 기울기 놓고 판별식 써서 이 직선 찾을 수 있고요. 얘랑 연립해서 이 교점도 찾을 수 있을 거야, 알았지? 요런 최단거리 아이디어에 사용이 됩니다. 기울기가 주어져 있는 접선의 방정식이, 알았지? 자, 마지막은 요 접선 찾는 거야. 요 놈에 접하고 희진아 정신 좀 차려봐.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요 놈에 접하고 아까처럼 저기 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을 구해. 역시 뭐 이런 얘기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여기 있겠지, 그치? 요 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 접선 이렇게 두 개가 있을 거거든, 이렇게. 오케이? 잘 들으지. 잘 모르는 친구는 잘 들어야 돼. 그럼 어떻게 놓냐? 기울기 몰라. 이렇게 놓고요. 역시 이제 얘랑 처음 거랑 갖다 놓고 판별식 D는 빵 하시면 됩니다. 판별식 D는 빵 하면 M값 2개 나오겠지, 그치? M값 2개 각각 집어넣으면 직선 2개가 각각 전부 다 나와요. 알았죠? 이해됐어요?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뭘 좀 알아야 되냐면 요 녀석의 기울기들을 좀 관찰해요. 기울기. 2차 함수가 대충 이렇게 하나 있다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4등분을 해서 4등분까지 필요 없는데 3등분을 해서 요 영역, 요쪽 영역과 요쪽 영역으로 이렇게 나눌 거예요. 자, 뭘 할 거냐? 요 영역에 있는 어딘가 한 점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요 점을 지나는 접선 두 녀석의 기울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알았지? 눈으로 봐도 하나는 이렇게 생겼고 하나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기울기가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겠지, 그치? 즉 요 아래쪽 영역에 한 점이 주어져 있으면 기울기가 접선에 기울기가 양수 하나 음수 하나 이렇게 있어요. 여기 어딘가 한 점이 주어져 있으면 이렇게 하나
더 위쪽으로 이렇게 하나.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야, 그치?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인 것만 두 개가 나와요. 이거 진짜 잘 기억해야 된다, 알았지? 나중에 우리가 요 파트 문제를 풀다 보면 두 기울기 중에 뭐가 더 큰, 두 개가 나왔는데 우리 문제에 맞는 상황의 기울기는 어떤 걸 골라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니네가 직접 고르려면 이 부호 판단을 좀 할 수 있어야 돼. 나는 그럼 둘 중에 큰 녀석을 골라야 되나 작은 녀석을 골라야 되나. 봐봐, 둘 중에 기울기가 누가 더 커? 그럼 얘가 더 큰 녀석이지, 그치? 지금 항상 더 말했지만 직선이 하나가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있을 때 얘에서 얘로 돌아간다고 하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게 기울기가 커지는 겁니다, 알았죠? 오케이? 이게 시계 반대 방향이죠, 그렇죠? 기울기가 커지고 있는 거예요, 알았죠? 이렇게 가도 시계 반대 방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기울기가 큰 겁니다, 알았죠? 오케이. 자, 그럼 이쪽은 접선의 기울기 두 개가 기울기가 둘 다 음수만 두 개가 나와요. 접선을 두 개를 그을 수 있는데 둘 다 기울기가 음수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네가 놀래? 좀 이렇게 그 글씨가 좀 개판이라 알아보기가 좀 힘들죠. 네, 이쁘게 잘 정리를 하고 싶은데 지금 몸에 당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몸이 잘 안 움직여. 팔이. 잠 좀 깼어? 아직 멀었어요. 알려줄게. 많이 남았거든. 아이고 뭘 해야 되는지 또 안 한 거 있나? 책에 써 있는 건 일단 다 알려줘야 하니까. 제한된 범위 최대 최소 뭐 이렇게 실근의 위치 이거 해야겠다. 자, 하나만 더 설명하고 문제 몇 개 풀고 그러고 집에 갑시다. 원래 이렇게 글씨를 이렇게까지 개판으로 쓰지는 않는데 뭔가 오늘 진짜 학생이 낙서해 놓은 것 같이 생겼네. 그렇지? 일반화 시켜서 써주면 너무 어려워 보이니까 그냥 이렇게 예를 하나씩 든 거야, 알았지? 이런 방법으로 해결을 하세요, 이렇게 한 거지. 일반화 시켜서 쓰기에는 되게, 그리고 이차 함수에 진짜 신기한 성질이 개 많아, 진짜. 이 두 녀석 넓이가 1대 2가 된다. 이거 언제나 성립돼. 몰라도 상관없어요, 알았죠? 그리고 또 있잖아,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여기서 이렇게 y축하고 평행의 성금은 길이가 무조건 똑같아. 뭐 이런 성질도 있어. 성질 이차함수 다항함수엔 왜 다항함수란 이름이 붙어있는 녀석은 성질이 진짜 다항함수가 이 세상에 이 전체 무수히 많은 함수 중에 아주 극소수거든. 극소수 중에 정말 무지막지하게 많은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되게 특이한 녀석이니까 이름도 붙어있는 거야. 이렇게 지수에다가 다항함수가 이렇게 곱해져 있고 뭔가 이렇게 로그도 하나 써져 있고, 로그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함수들도 있거든. 있잖아, 이름도 없어요. 뭐라고 불러? 안 불러. 고등학교 때는 그래서 이름이 있는 녀석들 몇 개 빼고 나머지는 다 그냥 합쳐서 통틀어 초월함수라고 불러. 이름 없는 녀석들 다 이름 없는 녀석이야. 성질이 별로 없거든, 진짜로. 근데 다항함수는 성질이 엄청 많아. 그래서 이거 성질을 많이 배워놔야 돼. 그치? 안 그러면은 이제 내가 성질을 낼 수도 있어요. 잠 좀 깨라고 하는 거야, 알았지? 나도 하기 부끄러워, 이런 얘기, 알았지? 자, 근해 분리라는 걸 할 건데, 근해 분리라는 게 뭐냐면 근해 분리라는 단어만 들었을 땐 무슨 말인지 잘 감이 안 오기 때문에 뭔지 좀 상세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뭐 하는 걸 근해 분리라고 하냐면 그 근의 2차 방정식의 실근의 2차 방정식 하기 전에 건전지 한 번만 갈자. 건전지가 아직도 나오고 있네. 꺼질 때가 됐거든. 좋았어. 2차 근해 분리 2차 방정식에서
실근의 범위를 제한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 이런 거 있었지, 그치? 두 근이 모두 양수입니다. 두 근이 모두 음수입니다. 뭐 함수값이랑 두 근의 합이랑 두 근의 곱이랑 뭐 이런 거 있었잖아. 사실 있잖아. 내가 그리고 그 설명을 해주면서 뭐만 했어? 아주 굉장히 간단한 상황에서만 쓴다 그랬어, 알았지? 문제가 복잡하게 나오면 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알았죠? 자, 요 녀석도 문제가 복잡해지면 역시 쓰지 않지만 이제 실근의 범위를 제한한다라는 게 뭔 말이냐면 양수이다 음수이다를 떠나서 이제 조금 더 세세하게 한 근은 뭐 1보다 크고 한 근은 뭐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세세하게 또 위치를 제한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한 근은 2와 3 사이에 있고 한 근은 0과 1 사이에 있어야 한다. 이렇게 제한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요런 상황들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야. 한 근이 무조건 몇이다 이러면 그냥 걔를 대입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몇과 몇 사이에 근이 있다, 알았지? 요러면 항상 우리는 머릿속에 근의 분리를 떠올려야 하고요. 근의 분리, 이 문제가 근의 분리구나 하면 머릿속에 요 세 글자가 떠올라야 합니다. 거기서 많이 들어본 글자들이죠, 그렇죠? 함 뭘까요? 함수값, 함수값이에요. 함수값. 판은 판별식, 축은 축 아니고 축의 방정식, 그치? 자, 뭔 말이야? 근의 분리하면 이렇게 세 가지를 관찰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기억을 좀 하시라고요, 알았죠? 한판축, 오늘 집에 가는 길에 한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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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판축 이러면서 가세요, 알았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2차 방정식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빵. 여기서는 a가 양수인 것만 다룰 거예요. 선생 a가 음수면요, 마이너스 양변에 곱하면 되잖아, 방정식이니까, 그치?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p보다, 어떤 p라는 상수보다 크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은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 요 녀석을 2차 함수 fx라고 이렇게 관찰을 하셔야 돼요. 그럼 2차 함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어야 2차 함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어야 두 근이 p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그치? 기억 안 겨? 그쵸? 그러기 위해선 조건 3개. 첫 번째, 아니면 여기 2차 함수에 접하는 것까지 돼. 중근은 서로 같은 두 실근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치? 같은 거 두 개가 둘 다 p보다 크다도 되니까. 자, 그러니까 함수값, 한판축 중에 함수값 fp에 대한 함수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p를 집어넣으면 나오는 값이 이 점의 y좌표잖아, 그치? 양수야, 0이야, 음수야? 이 점의 y좌표 양수예요, 그쵸? 그 다음 판별식은 실근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판별식은 0 이상이고요. 요 축의 방정식은 p보다 오른쪽에 있죠, 지금, 그치? 항상 p가 기준이 돼야 돼. 마이너스 2a분의 b 값은 p보다 크다, 요렇게 얘기를 하셔야 합니다.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 하면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저 세 가지 조건을 봐야 된다를 애들이 까먹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한판축 요렇게 써드리는 겁니다. 자, 2번. 자, 똑같은 2차 방정식이 있고요. 2차 방정식 똑같이 쓰고요. 요 녀석의 두 근이 p보다 작다. 두 근은 두 개가 있으니까, 그치? 두근이죠, 그쵸? 자. 나 맨날 이런 거 해가지고 옛날에 욕을 많이 먹었어, 고등학생들. 2차 방정식에 중근이 있고요. 중근이 아닌 상황은 안중근 이렇게 부릅니다. 2차 함수에 이런 게 되게 많거든. 근데 이제 다 하면 한두 명씩 태어나니까 아껴서 한 번씩. 자, 2차 함수 그래프가 이제 요렇게 있고요. 이번엔 두 근이 여기가 왜 여기가 두 근이에요? 따로 설명 안 해도 되죠. 2차 함수 그래프 x절편이 지금 방정식의 두 근입니다,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두 근이죠, 그쵸? 그러니까 p가 이번엔 요쪽에 요렇게 있어야지만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은 상황이겠지, 그치? 자, 그때는 역시 한판축, 함수값 집어넣으면 당연히 양수가 나와야겠지, 그치? 그러면 fp는 양수이고요.
접하는 건 따로 안 그렸으나 접해도 상관없으니까 판별식이 0 이상이어야 되고 축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2a분의 b인데 걔가 p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세 개의 조건을 만족시키셔야 합니다. 자, 세 번째가 좀 중요하죠. 세 번째는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 진짜 개반가운 녀석입니다.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는 말은 그럼 2차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요 x축에 여기와 여기 사이에 어딘가에 p가 존재한다. 물론 p가 오른쪽으로 더 치우쳐져서 존재할 수도 있겠지. 그치? 상관없겠지. 자, 그렇기 때문에 축의 방정식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 축은 p보다 오른쪽에 있을 수도 왼쪽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치? 함수값 대입하면 양수야 음수야. 이 점의 y좌표 음수죠. fp는 음수예요. 그 다음은 없습니다. 끝이에요. 조건이 이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편합니다. 자, 그럼 어쨌든 두 근이 모두 그럼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는 얘기는 한 근은 p보다 크고 한 근은 p보다 작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실근 두 개를 가져야 되는데 판별식은 왜 안 보냐? 그림 봐봐라.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봐봐. 이런 이유야. 식으로서 증명할 수도 있지만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음수인 함수값을 갖는다는 건 x축 아래쪽에 어딘가를 지나. 근데 아래로 볼록이야. 그러니까 올라가다 보면 x축하고 당연히 두 번 만나지 않겠어. 즉, 요 조건이 있으면 얘는 자동으로 성립합니다. 2차 방정식에서도 그런 거 있었죠. 두 근의 곱이 음수이면 판별식은 무조건 0보다 크다가 성립했었죠. 그렇죠? 그건 손으로 써서 보여줬었는데 얘는 걔보다 손으로 써서 보여주긴 조금 더 길기 때문에 귀찮아서 난 안 쓰고요. 그냥 자동으로 성립합니다. 그래서 판별식만 보면 돼요. 자, 그래서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두 근 사이에 숫자가 들어와 있는 문제들이 개편해요. 왜? 만약에 문제가 어떤 2차 방정식이 fx가 뭐 x제곱 플러스 뭐 ax 플러스 뭐 3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요 녀석은 는빵이란 2차 방정식이 한 근이 뭐 1과 2 사이고 다른 한 근은 뭐 2와 3 사이에 있대. 문제가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 2차 함수 이렇게 딱 그려 하나. 두 근인데 한 근은 1과 2 사이, 한 근은 2와 3 사이잖아. 그치? 그럼 두 근 사이에 어떤 숫자가 하나 딱 들어가 있지. 그치? 얘 때문에 축은 안 봐도 돼. 역시나 얘 때문에 판별식도 안 봐도 돼. 그럼 뭐만 하면 돼? 이 세 지점의 함수값만 보면 돼. 그때는. 그치? 그럼 1 집어넣으면 양수, 2 집어넣으면 음수, 3 집어넣으면 양수, 이것만 해서 연립부등식만 하면 답이 그냥 바로 나온다 이거야. 알았지? 두 근 사이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 있을 때 문제가 개편한데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와버리면 문제가 짜증나. 문제가 두 근이 모두 1과 3 사이 이렇게만 써져 있으면 얘 없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얘 한 판 축, 얘 한 판 축 다 해야 돼. 판별식은 겹치니까 뭐 둘 중에 한 번만 해도 되지만 이거 한 판 축, 이거 한 판 축을 다 해야 돼. 알았지? 숫자가 없잖아. 그치? 두 근 사이에 숫자가 안 들어오면 한 판 축을 다 봐야 돼. 알았지? 알았지? 이것 좀 명심하셔야 되고 자, 얘도 여기 관련된 실근의 부호나 이런 거 관련된 얘기들도 엄청 간단한 문제들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왜? 이 세 가지 경우만 있는 건 아니잖아. 문제가 많이 나오는 상황이 뭐 이런 거. 적어도 한 근이 3보다 크다. 자, 적어도 한 근이 3보다 크다라는 말은 둘 다 3보다 클 때 이렇게 쓸게요. 하나는 3보다 크고요. 하나는 3보다 작을 때. 그치? 하나는 3보다 크고요. 하나는 딱 3일 때. 이렇게 세 가지 경우나 해야 돼. 그치? 세 가지 경우 솔직히 금방 하되 둘 다 3보다 커야 돼. 둘 다 3보다 크다. 뭐 한 판 축 해서 연립부등식 해야 돼. 그치? 여기서 첫 번째 범위 다 찾고 얘는 한 근은 3보다 크고 한 번 3보다 작다. 이거 해가지고 또 답 하나 찾고 얘는 한 근은 3이고 한 근은 3보다 크다는 3식에다 대입해야지. 근은 주어지면 대입하는 거니까. 그치? 대입해가지고 어쨌든 범위를 3개나 푸는 거니까 즉 적어도란 말이 있거나 문제가 꽤 복잡하게 생긴 녀석들은 한 판 축을 사용하면 식이 굉장히 길고 복잡해져요. 알았죠? 아니지. 허근도 있잖아. 그치? 봐봐.
안 되는 경우가 허근도 있고요. 둘 다 3보다 작다. 하나는 3이고 하나는 3보다 작다. 세 개야 어차피. 귀찮기는 매 한 가지. 그래서 한판축을 이 적어도란 말이 들어가거나 분명 근해 분리는 근해 분리인데 잘 들어. 복잡하게 생긴 녀석들의 근해 분리들이 있지, 그치? 그 근해 분리는 전부 다 복잡한 근해 분리. 분리이긴 하나 형태가 식이 문제가 복잡한 녀석들. 은 전부 다 그래프. 그 그래프와 그 교점 관계 있잖아, 그치? 아까 저 맨 왼쪽에 써져 있었던 fx는 빵 또는 fx는 gx의 실근 있지, 그치? 이 녀석들 이용을 하셔야 돼. 이게 있잖아. 무조건 편해. 그냥 무조건이야, 알았지? 그냥 무조건 이게 더 편할 수밖에 없어. 경우를 막 여러 개 나눌 필요가 없거든. 경우를 여러 개 나눌 필요가 없어. 그래프와 교점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셔야 합니다. 근해 분리 중에 어려운 녀석들은. 근해 분리로 따박따박 경우 열심히 나눠서 풀면 답이 무조건 나오거든. 답 무조건 나와. 그래서 있잖아, 봐봐. 그래프 그리는 거 진짜 어려워하면 안 돼, 애들 알았지? 그래프 그리는 걸 어려워하는 학생은 진짜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3등급 맞기도 힘들어. 그래프 그리는 걸 어려운데요. 그럼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해야 돼. 막 A단계 막 이차함수 막 해놓고 막 절대값 있는 거 막 찾아가지고 막 해놓고 막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합니다. 그래프 그리는 연습은. 자, 그런 문제들이 블랙라벨이 개만. 이건 무슨 문제? 블랙라벨 개만. 엄청 많아 진짜.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 19번도 그렇고 얘는 그냥 대놓고 교점의 개수가 몇 개니 뭐 이렇게 물어보네요. 그쵸? 그 다음에 스텝 3 뭘 좀 풀지? 요거 한번 풀어봅시다. 45페이지에 이 문제가 그나마 조금 쉬워 보인다. 12번 스텝 2의 12번입니다. 스텝 2의 12번이 스텝 1 문제는 뭐 집에서 혼자 풀 수 있으니까. 자, 혹시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옛날에 이런 거 나오면 반대되는 거 이렇게 찾아서 답 썼었어? 그렇게 배웠었어? 그렇게 해도 뭐 되긴 해요. 자, 봅시다. 12번입니다. 자, x제곱 플러스 a 빼기 2에 x 마이너스 2a 플러스 4는 빵. 이 마이너스 2보다 크고 x가 1보다 큰 범위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문제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A 있는 거 싹 다 우변으로 이항시킵니다. 왜냐면 왼쪽에 멀쩡한 녀석을 남겨놔야 한 녀석이라도 그래프를 이쁘게 그리지, 그치? 그래서 왼쪽에 x제곱 빼기 2x 플러스 4는 마이너스 ax 플러스 2a여서 마이너스 a로 묶으면 x 마이너스 2인가요? 요렇게 생겼죠, 그쵸?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봐? 지금 저 방정식은, 그럼 요 방정식의 실근은 요 함수 그래프와 요 함수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실근이야. 여기까지 다 인정해? 여기까지 오케이? 이해됐어? 여기까지. 자, 그럼 봐봐라. 그럼 요 두 녀석의 그래프의 교점이 실근인데 교점이 어디에만 생겨야 돼? 요 범위에서만 생겨야 하고요. 그쵸? 잘 봐야 돼. 이거 진짜 개어려운 거야. 알았지? 진짜 개어려운 거야. 이거 5번 들어 잘 못 풀 거야. 알았지? 자, 교점이 여기에 생겨야 돼. 5번 들어 잘 모르니까 첫 번째는 잘못 들어야겠다. 이러면 안 돼. 알았지? 자, 교점이 요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교점이 몇 개 있어야 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니까 교점이 꼭 2개가 있어야 돼. 알았지? 이해됐니? 그럼 문제를 지금부터 아예 다시 써볼게. 문제가 뭐가 되냐면 y는 x제곱 빼기 2x 플러스 4랑
y는 마이너스 a의 x 빼기 2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x가 1보다 작은 범위에서 교점이 2개이다. 그치? 실근,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함수 그래프 입장에선 교점의 개수가 돼야겠지. 그치? 이해됐니? 실근의 개수가 곧 교점의 개수니까 교점이 2개가 돼야 된다로 문제를 푸셔야 합니다. 그러면 저 위에 있는 2차 함수 그래프는 누구나 다 그릴 수 있잖아. 그치? 그래 안 그래? 근데 이 2차 함수 축의 방정식 x는 1 나오죠. 그쵸? x는 1 나오고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1 집어넣으면 3 나오네. 1,3 지나는 2차 함수야.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2고요. 세 칸, 9칸, 12. 이렇게 생긴 2차 함수. 다 그리면 안 돼. 마이너스 2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구간만 빵꾸뽕, 빵꾸뽕. 이렇게 빵꾸 뚫어줘야겠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알았죠? 자, 질문입니다. 요 직선은 항상 어디를 지납니까? 2,1을 지나, 2,빵을 지나죠. 그치? 이걸 파악하셔야 돼. 알았지? 2,빵을 지나면 2,빵이 내가 그림이 X축, Y축 안 그래서 그런데 이제 좀 그려가면서 하면 2,빵이? 2,빵이 뭐 이쯤 있겠죠? 뭐 어딘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치? 2, 그림을 X축, Y축 좀 그래서 왜냐면 이 비율 관계를 좀 비율 관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비율 관계를 좀 맞춰서 그려야 되거든. 그래프 이렇게 조금 대충 그리면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1,3 빵꾸뽕 대충 정확하게 어차피 사람 손으로 정확하게 못 그리잖아. 비율 관계 대신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12 막 그래프가 있잖아. 막 여기 있어요. 즉 이렇게 생긴 녀석이야. 한참 높아요. 그리고 2,0 2,0을 지나는 직선이 봐봐.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저 하얀색 그래프랑 몇 번 만나야 되는데 2번 만나야 된대. 자, 그러면 접할 때보단 이쪽으로 돌아야겠지. 그치? 질문 이쪽은 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 시계 방향. 시계 방향으로 돈다는 건 기울기가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진다. 그치? 기울기가 얘보단 더 작아져야 되고 언제까지 작아질 수 있냐면 요 점을 지나는 상황 또는 이게 문제가 요 점을 지나는 상황이 아마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갈 거야. 아마 어떻게 알아? 여기가 1,3이기 때문에 여기는 2,0이니까 얘 둘 기울기가 마이너스 2지. 그치? 그럼 요 직선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10 나와요. 알았지? 오케이.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2,12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10을 지나기 때문에 이 아래쪽을 지난다. 이런 것까지 좀 파악을 해주셔야 돼. 알았지? 자, 그러면은 요 사이에 들어오면 되겠네. 뭐가? 기울기가. 이해돼? 이해됐어요? 그럼 요때 기울기는 1,3과 2,0의 기울기 구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쵸? 요때 기울기는 접하는 거잖아. 그치? 접하는 건 어떻게 찾아야 돼? 판별식 0이다 해야 돼. 그럼 또 다시 둘이 갖다 판별식 0 할 거지. 사실 둘이 갖다 정리하면 이식이니까 이식 가지고 판별식 쓰면 돼. 알았지? 이식 가지고 판별식 0이다 쓰면 뭔가 나오겠지. 그치? 뭔가 나올 거야. 그 값이 기울기가 별표야. 이해됐니? 그럼 내가 찾는 기울기는 얘보단 커지고 얘보단 시계 방향으로 도니까 얘보단 커지고 얘보단 작아진다가 답이죠. 그쵸? 즉 마이너스 2보단 크고요. 내가 찾는 기울기가 얼만데? 마이너스 A가. 그치? 마이너스 금소가 잘 들어야 된다. 별표보단 작아집니다. 이걸 풀면 A 값이 나옵니다. 알았지? 요렇게 푸셔야 돼요. 너무 어려운데요? 원래 어려운 문제입니다. 알았죠? 이렇게 푸셔야 돼요. 알았죠? 또 하나 또 풀어볼까?
얘랑 12번, 13번 두 개가 좀 어렵고 스텝 2에 근데 12번, 13번이 굉장히 유사한 문제거든. 지금 굉장히 유사한 문제여서 13번도 똑같이 풀면 됩니다. 요 방법으로 풀면 12번이나 13번이나 난이도 차이가 다 거기서 거기에요. 한 판축으로 풀면 13번이 훨씬 더 깁니다. 12번보다. 그치? 요 방법으로 풀면 12나 13번이나 뭐 다 거기서 거기에요. 무엇을 해줘야 할까요? (26번) 하나 좀 보고 그 다음에 알려줄 함수 성질 하나만 더 알려주고 그러고 수업 끝내줄게요. 오늘 10분들 늦게 왔으니까 10분 늦게 똑바로 좀 앉아봐. 그 26번 이 최대채소 활용 문제에서 특히나 이 최대채소 활용 문제에서 그 가격 판매량 관련된 문제들이 있잖아. 계산이 되게 복잡할 때가 많아. 이게 근데 있잖아. 어떤 느낌이냐면 계산을 니들이 복잡하게 해. 뭔 말인지 알겠어? 봐봐. 내가 이걸 계산을 개복잡하게 풀어볼게. 알았지? 니네가 어떻게 푸는지 봐봐. 26번 이거 진짜 이거 따라 적지 마세요. 알았지? 이렇게 풀면 진짜 내가 창밖으로 갖다 던집니다. 알았죠? 이렇게 풀면 있잖아요. 푸는데 막 5분 넘게 걸려. 자, 김밥 한 줄 2,000원으로 정할 때 1,600줄이 판매된대. 2,000원일 땐 1,600줄이 판매된대. 그래서 100원씩 인하할 때마다, 즉 그럼 2,000원에서 100x 100원씩 x번 인하했다고 칩시다. 알았지? 100x원 인하를 하면 판매량은 1,600줄에서 200줄이 증가한대. 200줄씩. 그럼 200x. 얘가 판매량이고 얘가 판매액이고 얘를 함수라고 놓고 얘 최대값 찾으라고 하면 제발 이거 전개 좀 하지 마라. 왜? 최대값 찾으려면 선생님 결국 표준형으로 고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치? 그럼 최고창에서 음수고 이걸 알아야 선생님 얘가 최대값인데, 그치? 안 해도 돼. 왜? 어떤 이차함수가 1, 5 이렇게 써져 있으면 몇인지 정도는 알잖아. 2인 거 정도는 알잖아. 3인 거 정도는 알잖아. 그치? 그럼 이 점 y좌표 어떻게 찾으면 돼? 그냥 함수에 3 대입하면 되잖아. 그치? 봐봐. 얘가 인수분해가 이쁘게 돼 있어. 대부분이 가격 관련된 문제는 뭐 곱하기 뭐 이렇게 해서 식을 만들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이쁘고 사랑스럽게 돼 있어. 오케이? 그럼 얘가 인수분해가 돼 있다는 건 얘는 빵, 얘는 빵이 이미 x절편이야. 그치? 그럼 얘 x절편 얼마야? 10, 20. 왜 그러는 거야? 얘 x절편은 마이너스 80. 그치? 얘들의 평균 얼마야? 둘의 평균 x는 6. 그치? 즉 x가 6일 때가 최대값을 갖는다는 걸 알고 있다. 그럼 우리 문제는 그때 김밥 한 줄의 가격이니까 그냥 x가 6일 때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돼. 1,400원이 답이야. 만약에 최대 판매액을 구하세요 했으면 x에 6 집어넣은 걸 여기다 넣어서 계산을 하면 돼. 알았지? 이거 전개해서 하려고 하지 마. x절편 알고 있으면 그냥 최대값이 몇일 때 최대값을 갖는지 알 수 있잖아. 그치? 이거 전개하면 엄청 오래 걸리고 식도 귀찮고 복잡하기만 한다고. 자, 마지막은 뭐냐면 그 15번에 니은번 보기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15번에 니은번 보기에 관련된 얘기. 회계방칙한 녀석 하나 써져 있죠. 이것도 사실 있잖아. 고1은 나오면 안 되는 거야. 내 생각은 그래. 근데 이 새끼 블랙라벨에만 있다? 아니 일품에도 사실 하나 있어. 그러니까 학교 선생들이 막 문제 막 스물스물 내. 그래서 알려주는 거야. 옛날에 고1 때 이런 거 안 나왔었는데. 고1 때 이런 거 몰라도 돼. 2분의 F는 거기는 안 써져 있지. 서로 다른 두 실수 써져 있네요. x1과 x2는 서로 다른 두 실수입니다. 자, 요 녀석이 의미하는 식이 뭔지 알아야 되고요. 요 녀석의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었을 때랑 부등호가 등호로 바뀌었을 때랑 의미하는 식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뭐 달달달 외우기는 좀 힘들고요. 시험 보기 전날이나 해서 이런 걸 다시 한번 좀 봐야 됩니다. 왜? 부등호 방향이 좀 헷갈리거든. 봐봐. 함수 그래프가 하나가 이렇게 있고요.
어떤 그냥 이차함수의 일부분을 내가 확대해 놓은 거라고 칩시다. 알았죠? 그럼 이차함수가 아니면 뭐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죠. 이렇게 내려오는 거 일부분을 내가 그렸다고 합시다. 알았지? 요 위에 임의로 두 점을 이렇게 딱딱딱 잡아요. 이렇게 두 점. 이렇게 잡아서 그냥 서로 다른이라고 했으니까 하나 x1, 하나 x2라고 놔볼게요. 요 함수가 y는 fx입니다. 요 함수 y는 fx. 오케이? 그럼 요 점의 y좌표 fx1 여기까지 오케이? 요 함수 y좌표 fx2 여기까지 오케이? 집중해 잘 봐야 돼요. 어려운 얘기예요. 그치? 두 개 띠디디디디디 연결해서 그럼 이 선분의 중점은 x좌표 얼마일까요? 2분의 x1 플러스 x2겠지. 그치?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그쵸? 그럼 요 점의 y좌표는 얼마일까요? 당연히 얘네 둘의 중점이겠지. 그치? 그치? 근데 얘는 지금 함수 위에 점은 아니야. 그치? 자, 근데 여기서 더 띠디디디디디디디디디 올라갔어. 봐봐. 요 점의 y좌표가 뭐야? 얘를 함수에 대입한 값이야. 이해됐니? 둘 중에 누가 더 크니? 얘가 더 크지. 이쪽이 더 크다가 그래서 그래프가 위로 볼록일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거야. 오케이? 즉 부동호 방향 이거부터 써야겠다. 그림을 이거부터 그렸네. 이렇게 생긴 게 옆에다가 화살표 찍찍 그으면 돼. 필요 충분 조건이 됩니다. 함수 fx는 위로 볼록. 요걸 의미해. 오케이? 하나만 잘 기억해 알았죠? 하나만. 부등호 방향이 바뀌면 아래로 볼록. 부등호가 등호로 바뀔 땐 직선이다 이런 얘기 알았지? 직선이어야 얘랑 얘가 같아질 거냐. 직선이 얘가 함수여야지만 얘랑 얘가 같아지려면 여기 부등호 방향이 바뀌면 아래로 볼록 같다는 직선이야. 알았지? 오케이? 즉 우리 문제의 니은번 보기는 요 함수는 아래로 볼록이니 지금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라고요. 알았지? 니은번 보기. 그럼 함수 fx를 찾아서 얘가 아래로 최고차항 개수를 판단을 해야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를 알 수 있겠지. 그치? 그치? 그래서 이걸 알고 계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니은번을 어떻게 풀어야 되냐? 직접 함수에다가 함수 fx 찾아서 함수 fx에 2분의 x1 더하기 x2를 집어넣어. 막 fx1, fx 집어넣어서 막 열심히 계산을 해. 알았지? 계산해서 정리하면 또 답이 나오기는 하는데 그렇게 풀면 너무 오래 걸리잖아. 그치? 요런 표현들이 자주 나오니까 참고로 있잖아. 블랙라벨에 어디에 그런 게 써져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내가 뭔가 잘못 기억하고 있나? 내 기억에 블랙라벨 어딘가에 블랙라벨이 아니었나? 일품이었나? 블랙라벨 어딘가 일품 어딘가에 되게 이게 좀 정리해 놓은 걸 누가 책에 써져 있었는데 어떤 책에 블랙라벨 답지인 것 같아 내 기억에. 아닌가? 기억이 안 나니까 막 여기저기 답지를 막 찾아보는 거지. 여기 있다. 여기 있어요. 블랙라벨 답지 62페이지에 보면 이 내용이 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블랙라벨 답지 62쪽에. 맞아. 2페이지. 알아야 될 게 짱 많죠. 그쵸? 근데 이 참 함수가 어려워. 이것만 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쉽게 수월하게 풀리진 않는 것 같아. 진짜 함수가 있잖아. 쉽게 나오면 진짜 쉽거든. 2차 함수가. 내 학교 선생이 진짜 나쁜 생각을 품고 있잖아. 그러니까 선생님 말 잘 들어야 돼. 알았지? 선생님 시험 문제 내고 있는 출제 기간엔 선생님 말을 전교생이 다 잘 들어야 돼. 알았지? 전교생이 잘 듣고 수업을 열심히 듣되
뭔가 너무 어려워요라는 표정을 막 짓고 있어야 돼. 알았지? 열심히 듣는데 선생님 제가 너무 못해서 어려워, 이런 똘망똘망한 눈빛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야 시험 문제를 좀 쉽게 내준다. 막 맨날 엎드려 쳐 자고 있으면 괘씸해가지고 선생님 나쁜 생각으로 너 어디 한번 이런 건 못 풀겠지 하고 이런 거 낸다고. 알았지? 2차 함수 진짜 어렵게 내려고 맘먹으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려워집니다. 정말 어렵게 낼 수도 있어요. 진짜로. 2차 함수는 좀 그래. 복소수 이런 파트들은 어려워봤자 맨날, 진짜 복소수는 장담하고 블랙라벨 스텝 3보다 어려운 문제는 어떤 문제집에도 없어요. 학교 시험에도 나오지 않아. 블랙라벨 스텝 3도 충분히 어려워. 근데 2차 함수는 블랙라벨 스텝 3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문제도 선생님 맘만 먹으면 충분히 낼 수도 있어.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 공부할 게 좀 많아. 근데 이제 문제가 스텝 1 같은 거나 센 같은 거는 그냥 우리 보통 이제 아무 생각 없이 풀면 이렇게 술술술 풀리는 문제들이 대부분인데, 우리는 그거 맞추자고 지금 배우는 거 아니고 안 풀리는 몇 개 배우자고 하는 거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절대값 그래프 그리는 개념들이 역시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어야 여기 오늘 숙제도 수월하게 다 풀릴 겁니다. 절대값 관련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기에. 알았지? 이거랑 오늘 배운 거랑 빠짐없이 까먹지 말고 하나하나 문제 다 잘 기억하려고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역시 5단원 스텝 1, 5단원 맞죠? 여기? 6단원인가? 6단원이구나. 6단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스텝 1, 2 두 개만 풀어오시면 됩니다. 알았죠? 다음 주 토요일까지 해오시면 되고요. 내가 다음 주 일요일쯤에 표를 하나 나눠드릴 거예요. 뭐냐면 블랙라벨 1단원 스텝 1, 2, 3, 2단원 1, 2, 3, 뭐 일품 1단원 뭐 실전 기출 무슨 고난도 이렇게 짝짝짝 나눠져 있는 표를 주고, 다 돼 있는데 동그라미, 다 안 돼 있는데 체크, 내가 이걸 하라고 다 줄 거야. 알았지?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블랙라벨이랑 일품 자이스토리 안 돼 있는 거 좀 체크도 해보고, 그러면 이제 교재 끝나고 그거 안 돼 있는 애들 막 주말에 또 부르고 막 또 그거부터 하고, 다 돼 있는 애들은 내가 또 다른 무언가 또 주고 뭐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남은 내신 기간 동안. 안 돼. 숙제를 안 한 거. 그거를 체크할 거라. 틀렸던 거 다시 오답도 해야 되고. 수업 끝.